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반짝 상승한 지지율에 취한 이 틀려먹은 자유한국당의 착각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너무 신나 표정관리가 안되는 나경원과 황교안은 계속해 기세등등한 목소리를 높이며 풍악을 울려대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인 줄 아는 나경원 원내대표, 언제나 그렇듯 헛소리를 쏟아내며 자신들을 위해 오늘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저주를 퍼부어댔는데요. 조국 전 수석이 사퇴했습니다. 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 헛된 착각은 금물입니다.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온 그 수많은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태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 위선, 그리고 독재 야욕이 응축된 그런 상징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우리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역대 이런 정치인, 이런 정치 집단이 있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내내 발목 잡기, 트집 잡기, 정쟁에 국회 보이콧, 대체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이 됐고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모든 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인데요. 차기 정권을 찬탈해야만 하는 저들은 그냥 탐욕스러운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정권을 잡아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국가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모든 국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하며 일종의 기호지세로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어 타겟을 문 대통령으로 튼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도부의 성토와는 별개로 당내에서는 이젠 뭘 갖고 싸우냐는 포스트 조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응집된 결핍과 리더십 위기에도 보수진영, 특히 한국당이 2달간 이어온 조국 사태로 반사이익을 봐왔기 때문인데요. 그 덕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따라서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조국 사태가 증발된 지금부터가 황교안 체제의 진짜 실력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진짜 위기인 거죠. 당장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 본격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망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60명입니다. 전체 현역 110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인데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여권에서는 조국 수사와의 형평성을 들어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한국당 의원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나 원내대표는 13일 국정감사 끝나는 대로 일정을 조정해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불법 사보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본인 생각인 거죠. 일각에선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국당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도 수사를 받는 판에 한국당은 특권층이라 수사도 안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냐라며 막연한 정당방위 정치 행위라며 회피하지 말고 지도부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률 지원하고 해당 의원들은 조사에 응하는 전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당초 이번 주말인 19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예정했으나 조국 사퇴라는 변수에 15일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 지지층의 열기를 끌어안아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공론과 확실한 먹잇감이 사라졌다,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맞섰는데요. 결국 규탄대회 대신 국정대전환 촉구 보고대회라는 명칭으로 결론이 났지만 장외 집회는 하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갑론을박이 벌어진 건 반조국으로 선명했던 대립전선을 조국 퇴장 이후 어떻게 새롭게 구축하느냐가 한국당의 숙제라는 반증인데요. 그래서 당장은 공수처 저지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재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사법개혁의 옷을 입은 대통령 직속 사찰기관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다만 당내에선 공수처 찬반은 일상생활에 별 영향이 없기에 정치적 공방으로만 치부될 수밖에 없다며 정권 도덕성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이 없어진 전국에서 방향도 국정 동력도 잃어버린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정당은 민생은 단일도 관심이 없는 정당이었던 거죠. 뭘 기대하겠습니까? 해체가 답입니다. 해체가. 또 어제는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교수직 복직을 놓고 서울대생들의 찬반 여론조사가 화제였는데요. 서울대생의 96%가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라는 게시판인데요. 이 커뮤니티의 정치 성향 자체가 극우 보수의 일배와 유사하다는 점과 사용자가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졸업생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재학생 의견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고 조국 교수와의 강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졸업생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보도한 매체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보수 경제지인 머니투데이가 작성한 기사인데요. 머니투데이는 가끔, 아주 가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주 기사를 작성하는 매체로 잘 알려진 신문입니다. 이 점도 잘 기억해 두시고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에서 작성해 타 언론사에서 같이 게재하는 방식으로 타 언론사는 발로 취재한 기사일 뿐입니다. 조국 장관의 복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직을 수행하고 사임한 후 30일 이내 서울대학에 복직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주 적법한 절차입니다. 조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강의를 듣지 않겠다고요? 그건 서울대 학생의 선택입니다. 설령 안 듣게 되더라도 그건 본인들의 손해겠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감싸야 할 대학이 왜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이 돼가는지 정말 이상할 뿐입니다. 지금 어제 장관이 그만뒀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수사받다가 장관 그만뒀으니까
특혜를 받아서 수사를 중단했다? 어제 그 소식을 조사받다가 듣고 펑펑 울다가 쇼크 상태가 돼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했다면 그게 검찰입니까? 저는 아무리 정치적 공격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